자, 2부 심층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만에 뵙는 거죠? 3주만. 3주, 예. 3주 만인가요? 예. 그렇게 오래됐어요? 벌써 그렇게 흘렀구나. 저는 근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자료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오늘 또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먼저 보내주신 이 자료를 제가 보긴 했는데 자료만 봐서는 사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서 하나씩 하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맥락을 잡아볼게요.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사실 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뭐 시장 자체가 뭐 두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이슈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네. 또 하나는 이제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 사이에서 사실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중화권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딱 갇혀 있어서 향후에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미국이나 뭐 또 중국이나 네. 또 유럽도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각국의 뭐 지금 국가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뭐 유럽 증시인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오늘도 뭐 유럽 쪽에 프랑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또 오르는 거 봐서 참 유럽 증시는 증시는 강하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 증시 자체는 최근에 2월 초부터 조금 완연하게 조금 다시 힘을 잃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뭐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증시는 뭐 아시겠지만 거래소 코스피는 뭐 조정 뭐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보합권 수준이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사실 또 많이 올랐고, 사실은 이게 뭐 시장마다 다 성격이 좀 달라서 네. 참 판단하기 좀 어려운 어떤 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이게 어느 말이 오르는 건지 뭐 저 자체도 사실은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요새 같아서는 이게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혼란도 사실 있고 해서요. 예. 위원님도 힘드세요? 예, 아무래도 좀 저도 뭐 여러 가지 봤지만 최근처럼 미국 경기 또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힘든 국면이 좀 없지 않았나라 좀 생각을 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이 남아서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왜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이게 뭐 이렇게 뒤지다가 하나 이제 좀 본 게 이제 우리가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죠. 경제 고통 지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업률하고 물가를 합친 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 고통 지수라고 네네.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실업률도 안 좋고 물가도 올라가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는 걸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네네.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경기의 어떤 또 그게 척도로 영어로 뭐로 불렀었죠? 옛날에 미라지인가? 뭐였었죠? 글쎄요, 제가 영어 네. 이름은 정확히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상당히 체가 높긴 높습니다. 근데 네네. 높은데 이제 하나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물가하고 실업률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고통지수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고통지수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물가 때문에만 올라가고 실업률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고통인가라는 부분.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도 실업률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고통지수 자체가 여하튼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경기가 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는 여러 가지 좀 또 그거를 보면서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 경기를 보면 물가하고 경기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만날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그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딱 3가지 정도 보면 됐었던 것 같아요. 물가 보고, 그다음에 금리 보고, 달러 보고. 이건 뭐 달러 갑자기 내린다 그러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그러니까 안 좋지만 해석하기 어렵지 않은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해석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가 일단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관심을 갖는 거는 아무래도 2년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한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2년물 금리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기 이제 동그라미
맨 우측에 보면 동그라미 점이 이제 2월 1일 그 FOMC 회의가 있었던 당시거든요. 그 위에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가 올랐냐면 약 한 70bp가 올랐습니다. 네. 0.7% 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어. 그럼 딱 지금 시장의 기대를 딱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 지금 25bp씩 3번 인상을 하는 거를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시장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2년물 국채도 딱 그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저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25bp가 아니라 갑자기 50bp 올린다든지 이러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저게 또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대로 또 이제 6월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25bp인데 우리가 뭐 앞으로도 뭐 3, 4, 5, 6,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 물가 지표가 다시 또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면 아 그럼 6월에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 2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 자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심 이제 금융시장을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3번 25bp를 이제 깔고 가는 부분들이고 네. 그 흐름에서 변화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지금 3번의 금리 인상은 좀 우리가 뭐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는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래서 2년물 국채 흐름의 향방 뭐 특히 이제 3월달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 그렇죠. 물가도 있고 네. FOMC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3월 중에 저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느냐 위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변화될 거로 보는데 뭐 이렇게 좀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밑으로 갈 수도 있을 거로 좀 생각을 좀 한다라는 좀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뭐 지금 뭐 물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서비스 물가고 네네. 그 서비스 물가에서도 결국 임대료가 결국 지금 가장의 그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쉘터죠, 쉘터. 예, 예. 네. 제 화면에 이제 갖고 온 거는 이제 파란색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임대료 부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제 전월비 기준입니다. 저 오렌지색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진로 임대료라고 이제 실제 시중에서 이제 임대한 거를 이제 지수화한 부분들인데 지금 실제로 임대가 거래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최근 한 4개월 동안 제가 좀 이렇게 6개월을 좀 선행하는 성이 있어서 이제 6개월을 앞당겨 놨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게 그러면 언제 이제 실제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네. 남은 과제가 되겠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얼추가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왔는데 네. 늦으면 3월 아까 3월 정도부터는 사실은 3월 물가라는 건 이제 3월 달 발표되는 게 아니라 이제 4월 달 받아들이는 그 물가부터는 사실 임대료 쪽에서의 그 지금 하락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진로에서 보이는 네. 고점이 언제쯤인 거죠, 그러면? 작년 한 9월 정도. 작년 9월 정도. 예, 9월 정도. 9월 정도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치면은 10, 11, 12, 1, 2, 3. 예, 그래서 한 3월. 3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4월 CPI를 볼 때쯤부터는 한 3월 CPI 보는 한 4월 달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3월 CPI를 예. 보는 4월 정도부터는 쉘터도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그래서 보면- 저는 그래서 좀 그 아까 말씀드린 2년물 국채 금리가 네네. 추가 상승보다는 사실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컨센서스 자체가 이렇게 뭐 지금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그 경제 지표 전망을 이제 하는데 네. 아직은 다 안 잡히긴 했지만 지금 3월 10일인가요?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되는 미국 그 2월 고용 지표 일자리를 보게 되면 네네. 1월에 거의 절반 수준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절반 이하로 한 20만 건 내외. 네. 아니 지난번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지금- 51만 7천 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고용 시장 자체도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네. 상당히 뜨거웠던 게 일시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3월달, 4월달 이러한 쪽으로 갈수록 조금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 자체는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유 되게 그렇겠네요. 진짜 4월 정도가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략 그 주거비에 네. 물가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서 연준에서도 이거 봐라 우리가 25 하니까 얼추 물가가 잡히지 않았니?
그러면 약간 그 매파적인 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그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그러면 좀 최근에 계속 금리를 뭐 어찌 보면 이제 3번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5.5까지 가겠죠. 네. 뭐 이제 상단 그렇죠. 자체가. 그럼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느냐? 네. 정말 우리가 좀 미국 경기 뭐 침체도 얘기했다가 뭐 갑자기 뭐 로랜딩에서 침체 안 갈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경기를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알리는 여러 가지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장단기 스프레드도 뭐 역조폭이 뭐 얼마어마하고 또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경기 침체 확률 자체도 80년 이후 처음으로 뭐 60%까지 올라간 거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큰데 특이한 거는 미국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다들 뭐 지표를 보시고 느끼지만 그렇게 딱히 또 나빠진다는 느낌을 또 안 받는 부분도 있어서 네. 왜 그런가라는 부분을 조금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뭐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조업 경기가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제조업 경기가 왜 그런 강하냐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는 뭐 이게 크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워낙 지금 방산 그러니까 국방 이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홍상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효과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거. 그 소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부터 이제 실시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은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IRA법도 뭐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칩스도 그래서 있고. 리쇼딩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고 네. 또 이제 인프라 투자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침 그 회사 회의 시간에 좀 하나 딱 그 저희 철강 애널리스트가 이 차트를 보는데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올 초부터 주요국의 이제 철강 가격 추이를 이렇게 쭉 같이 이제 연초를 100으로 해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네. 저렇게 우뚝 올라간 게가 미국입니다. 철강 가격. 미국 철강 가격이 저렇게 올랐다고요? 예, 다른 나라는 뭐 거의 뭐 보합권인데 네. 미국의 철강 가격만 저렇게 우뚝 섰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죠. 미국 내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조업에서 뭐 인프라라든지 뭐 국방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것들이 네. 결국 실제 수요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뭐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철강 회사에서 이 향후 철강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하는데 크게 3가지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 네. 투자, 또 하나 리쇼링, 또 한 가지는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뭐 저거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또 금액이 뭐 정리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국 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그래서 미국 경기에 그것 때문에 좀 강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좀 강한 부분은 소위 무형 경제. 무형 경제라는 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데 결국 이제 기술 네네. 경제죠. 네.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핫한 뭐 챗 GPT라든지 뭐 여하튼 이러한 쪽에 미국이 그 어떤 글로벌 주도권을 계속하고 중국은 뭐 이제 계속 못 따라오게 하고 있는 이것이 미국 경기에는 여하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서비스의 물가에는 사실은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미국의 서비스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가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정상화라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인구 사이클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 인구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고 하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출하는 게 이제 뭐 내구재를 사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네네. 어떻게 뭐 하다못해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좀 휴양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지출이 당연히 인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누를 필요가 없어 구조적으로 좀 서비스 질 자체가 좋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용 시장 자체도 예상으로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허물어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해 또 지금까지도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마 버틸 수 있는 힘에 있어서는 뭐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하방이 지지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는 지금 버틸 수 있을 만한 체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작년에 시장이 막 밀렸던 것처럼 그런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렇죠.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였었죠? 금리가 일단은 계속 2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좀 더 빠질 것 같긴 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2년물 금리가 보면 사실은 딱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 세 차례 금리를 반영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정점에 와 있기 네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눈치를 보겠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라는 네네. 부분 하나 보고 제가 또 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 있는 분들이 빨리 미국 경기 침체 가서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라 이제 얘기를 이제 인하하는 이런 것들을 네네. 좀 기대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속으로만 얘기해야 되지 그걸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을 텐데.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좋은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침체간다라고 하면 그 고통은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침체라는 게 보면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또 이제 뜻하지 못한 또 다른 위기를 사실은 또 그렇죠. 발생할 수 네. 있어서 과연 침체가 들어가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호재냐라는 부분은 네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여하튼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좀 생각하고. 달러화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작년에 타격을 받았던 게 달러의 강세였잖아요. 달러도 요즘 다시 약간 오르던데 예.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현상은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금리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라든지 10년물 국채 전고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 기준을 보면은 지난해 고점에 턱없이 지금 그러네요. 멈추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럼 왜 그 지난해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라졌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유럽 경기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줬던 시대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격제가 줄어든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게 지난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발생했던 게 상당히 뭔가 침체가 정말 올 것 같고 그래서 자금들 자체가 굳이 내가 뭐 주식이라든지 또 이머징의 자금을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한 미국에 있자라는 어떤 심리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그 소위 우리가 그 위험 지표로 보는 신용 스프레드 저 화면에도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그 파란색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많이 올 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아주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신호가 가장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자금들 자체가 완전히 꽁꽁 묶인다라는 의미인데 최근에 이제 그 끝에를 보시게 되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긴 했지만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경기 자체가 침체는 안 갈 것 같아라는 어떠한 심리 또 다른 지역이 뭔가 좋아지고 있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 자금들 자체가 굳이 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중단이 된다는 신호가 조금 조금 나오게 된다면? 되면 네. 달러는 다시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은 정말 전 세계적인 돈의 큰 흐름을 딱 뭐 이렇게 크게 한 번만 보자면 위험이냐 안전이냐를 봤을 때 지금 안전보다 그래도 위험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2월달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네네. 그렇다고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뭔가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무조건 다 빼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달러 지수라는 게 물론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반대편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되고 있는 유로라든지 네. 엔이라는 이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유로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으면서 이제 바닥은 이제 형성을 하는 이제 중요한 게 2분기에는 엔화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엔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저 엔화 강세 쪽으로 좀 2분기 이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그래요? 그러니까 2분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네네. 뭐 지금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은 변화가 불가피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초완화적인 정책 네네. 이것을 어느 정도는 걷어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1월달에 그 일본은행이 그 일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샀는데 이제 왜 샀냐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지금 YC 정책으로 해서 0.5%로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묶어놓고 있는데 이게 미국도 금리도 올리고 막 하니까 막만 이게 튀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 금리 올라가는 거 막아주려고 채권 사서 금리 내려주고 채권 사서 금리 내려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채권 엄청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 근데 일본은행이 무작정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너무 부담이 좀 커진 상황들이라서 부채 비율이 26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 일본 정부 일본 정부고요. 대체로 말고. 예,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이제 갖고 있는 일본 네네. 국채량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은 상황들이라서 너무 좀 이제 그래도 시장이 또 왜곡을 좀 갖고 오고 있고 이제 국채 네네. 금리 자체도 보게 되면 이게 뭐 같은 10년물이라도 이게 사주는 거하고 안 사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좀 벌어지고 하는 이러한 네. 왜곡 현상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출구 전략을 결국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그것이 뭐 4월 당장은 아니도 5월, 6월 이렇게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엔화는 그때가 다 강세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네. 달러 흐름에 있어서는 좀 약세 요인으로 좀 갈 것 같고 또 그 정도 되면 중국 물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경기가 좀 괜찮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 뭐 이러한 쪽이 조금 인버전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달러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약간 맞아 떨어지네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4월에 확인하는 우리가 3월 지표부터는 얼추 미국의 물가도 그러니까 특히 쉘터 물가까지도 약간 내려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일본의 우에다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또 나타날 것 같고 약간 이게 좀 공교롭게 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4월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 전망이 뭐 아무쪼록 좀 맞기를 좀 바라는데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망 자체는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4월을 강조하냐면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무슨 그 표를 봤었냐면요. 이거 들고 올 걸 그랬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1928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월별 S&P 500 수익률을 본 거예요. 보니까 1월이 한 3%인가 2%대로 좀 높고요. 2월이 한 1.5%로 수익률이 좀 낮아지다가 3월 수익률이 한 0.5%로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4월에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딱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그 시점이 제일 좋았었고 2월에 잠깐 주춤하다가 지금 3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대로라면 4월에 좋아지는 거면 뭔가 역사적 통계랑도 맞고 지금 전망하시는 그 지표랑도 뭔가 맞고 이런 느낌이네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4월을 좀 물어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것 말씀드려요. 그러네요. 그래서 엔화까지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예, 중국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저는 그 키를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나라 경기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좀 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자체가 조금 빨리 나아졌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만 보게 되면 아직은 잘 잡히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월달, 그러니까 뭐 1월달은 그렇다고 해도 2월달부터는 조금 이제 좋아지는, 물론 이제 뭐 일간 데이터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 제가 하나만 조금 아주 안 좋은 지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화면에 나올 텐데 홍콩의 그 총 수출입니다. 1월달 수출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37%가 감소했어요. 네. 근데 이 37%라는 게 70년 내 그 가장 그 월간 기준으로 많이 감소한 폭이거든요. 네. 왜 제가 홍콩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홍콩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또 리오프닝도 중국보다는 먼저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홍콩 경기가 조금은 살아나줘야 그게 리오프닝이 뭔가 시작이 됐다라는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 홍콩이 이렇게 1월달 물론 이제 춘제가 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감소폭 자체가 이제 돌아서질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은 이제 최근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중국 증시 자체가 안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이건 뭐 계속 얘기된 부분인데 리오프닝을 떠나서
2월 초에 지금 잘 나가던 중국 하이테크 주식들이 자체가 다시 2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FOMC 회의 결과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2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정찰 풍선 문제가 네. 공교롭게 그게 터지고 나서 이제 미중 갈등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요. 네. 그 후에 지금 또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자 지원한다는 또 그러니까요. 얘기도 사실은 네. 나오고 오늘은 또 뭐 미국에서 그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이다 뭐 이러한 또 정부의 어떤 공식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중국 얘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투자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중국 주식을 사야 돼 이런 또 심정을 좀 자극한 거 아니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월 달 들어와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외국인 자금이 조금 딱 멈춘 부분 자체도 뭐 앞서 말씀드린 리오프닝 효과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중 갈등 결국 행복은 얘기긴 하지만 네네. 결국 그게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로 좀 잡고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은 저희가 뭐 감출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3월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게 중국의 그 소매 판매액을 쭉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 한 3년 동안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과소 소비 국민이었습니다. 잘 소비가 안 됐다는 그쵸? 당연하겠죠. 뭐 네네. 다 막아놨는데 소비가 네. 됐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저렇게 억눌렸던 부분 자체가 결국은 언제쯤 폭발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 그 시점이 당초는 이제 우리가 1, 2월쯤 그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이것도 보면은 이제 전인대 끝나고 나서 뭔가 정부가 좀 이제 으쌰으쌰하겠죠. 네. 그러면 3월, 4월 또 5월 달에 이제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노동절 네네. 휴가 시즌이 있죠. 그래서 그 시점에 맞물리게 되면 소비 자체가 한 번은 조금 강하게 좀 나오는 시점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3월 다음 주에 이제 전인대에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하면 좀 중국 경기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제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 파란색이 이제 일간으로 발표되는 중국의 이제 경제 활동 지수입니다. 네네. 2월 초 이후 사실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이제 이게 뭐 생산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사람이라든지 물동량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아마 3월부터는 사실은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3월 초는 아니겠네요. 예, 3월 초까지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전인대 때문에 또 뭐 방역도 이제 뭐 그렇겠죠. 베이징 강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뭐 날씨 때문에 조업도 뭐 또 이제 공장 가동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뭐 3월 초는 아니고 3월 한 중순 뭐 이 정도 넘어가면은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럼 뭘 보면 정말 우리가 중국이 이제 네네. 살아나기 네.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뭔가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BDI 지수고요. BDI 지수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입니다. 먼저 이제 BDI 지수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좀 화면에 있지만 그 중국 생산자 물가하고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DI 지수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석탄, 철광석, 시멘트 이게 좀 볼륨이 큰 거를 이제 그쵸. 나누는 이제 그 운임 지수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중국의 그 생산 활동, 투자 활동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저러한 원부자재 자체의 수입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BDI 지수가 올라갈 텐데 결국 아직까지 최근에 근데 지난 1주 동안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차트에 파란색을 보더라도 쭉 올라간 부분인데 아직은 그래도 수준이 너무 낮고요. 저게 뭐 최소한 뭐 발틱 우짐 지수로 한 2,000 뭐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중국의 생산 활동이 정말 본격화되는구나라는 신호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거를 체크해 보면 아마 중국의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이제 홍콩 수출 뭐 수입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건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라는 부분들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홍콩이 이제 리오프닝을 이제 계속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효과 자체가 3월, 4월부터 이제 조금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로 홍콩으로 나가는 수출도 우선 개선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씀드린 BDI 지수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홍콩 수출 자체가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실제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좋아졌어라는 걸 조금 체감적으로 네. 느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서울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게 과연 리오프닝 효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아는 분이 이제 명동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만 계시는 동네로 많이 변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에도 중국 그 관광객 분들이 좀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나라 물건도 좀 많이 사주시고 하셔야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선 BDI 지수 이거 매일 나오니까 확인해야 되고 대홍콩 수출까지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건 진짜 리오프닝이다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 측면에서 이 쉘터가 거의 한 3월에서 4월 넘어갈 즈음에 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해라. 다만 지금은 좀 더 빠질 수는 있다. 그 정도. 빠진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조금 반등의 힘 자체가 사실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상현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